네, 2018년 2월 8일 목요일자 매일경제신문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일면 보죠. 호반, 대우건설 포기로 가닥, 뭐 이런 헤드라인인데요. 안타깝습니다. 기사 먼저 보죠. 호반건설이 대우건설 인수를 철회해야 한다. 7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 매각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호반건설이 인수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대우건설의 대규모 해외 손실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발채무가 나왔어요. 우발채무, 돌발 악재죠. 그래서 결국 호반건설이 인수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났네요.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요, 호반건설한테는 좀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만약에 인수가 확정이 되더라도 지난 방송에서도 언급했지만 승자의 저주에서 헤어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호반건설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죠. 인수 안 해봐야. 이번에 이득 보면 이득 받지 손해는 안 봤죠. 호반건설이. 브랜드를 이번에 또 굉장히 많이 알리게 됐어요. 거기다 단독 입찰까지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호반건설은 요걸 잘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가 왜 잔머리라고 그러잖아요. 잔머리 굴린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여기 회장님한테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걸 잘하는 것 같아. 예전에 금호 건설인가? 금호 산업인가?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과거에요. 그때도 좀 본의 아니게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호반건설이 그때. 백기사 역할하면서 지분을 인수해갖고 알박기 했다 이래가지고 그때도 호반건설이라는 이 이름을 브랜드를 많이 덕분에 알리게 됐을 거야. 그때도 의도했든 안 했든. 요번에도 또 이름 많이 알리게 됐어요. 또 호반건설도 결국에는 의도하든 안 하든. 그런 걸 참 잘하는 것 같아. 이 호반건설이. 그러면 여기서 일단 호반건설이 인수를 포기한 이유를 좀 보죠. 왜 인수를 도대체 안 한다고 또 저러는지. 가장 큰 이유는요, 대우건설 부실 때문입니다. 부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2018년도 초에요. 모로코라는 나라가 있어요. 모나코라는 나라도 또 있죠. 헷갈리죠. 모나코. 근데, 모로코입니다. 모로코에 사피라는 곳이 있나 봐요. 저도 이건 좀 처음 들어보는데, 여기다 복합 화력발전소를 좀 짓고 있어요. 짓고 있는데 현장에서 주문제작한 기자재에 문제가 생겼어요. 대우건설이 만든 거. 그래서 다시 제작에 들어갔어요. 그러는 바람에 작년 2017년도 4분기 실적에서 3천억이라는 잠재 손실이 반영이 된 거예요. 우리가 왜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회계 용어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빅베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빅베스. 그래서 한 번에 그냥 부실을 털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걸 4분기에 반영을 해갖고 빅베스를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찌됐건 결론만 얘기하면 그동안 숨겨져 있던 그런 부실이 드러난 거죠 이번에 돌발적으로. 그죠? 우발채무라고도 하는데. 아니죠. 우발채무가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혼동해서 우발채무가 아니죠. 이거는. 하여튼 부실이 드러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들죠. 어떤 의문? 저는 정말 이런 의문이 너무 강하게 듭니다. 뭐냐면 산업은행이 과연 이걸 정말 모르고 있었을까? 이 부실을. 본인들은 몰랐다고 해요. 뭐냐면 호반건설이 그렇다 쳐요. 인수자니까는 실사도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고 하니까 이거를 속속들이 자세히는 알 수가 없겠죠. 아무래도 정보의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좀 떨어질 수 있고. 근데 과연 이 매각자라고 해야죠. 파는
뭐 파는 쪽이니까 그냥 쉬운 말로 매각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편해서. 매각자인 산업은행이 이 부실을 정말 몰랐을까? 예? 본인들은 몰랐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들이 하는 얘기는 이 대우건설은 비상장사가 아니고 상장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영진 실제 그 경영하는 사람들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주인이고 대주주라고 해도 실적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알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진짜 전문내가 회계사가 아니라서 뭐 이 말을 일단 믿어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뭐 거짓말할 리는 없고. 예, 그래서 근데 만약에 근데 이게 알았든 못 알았든 몰랐든 산업은행이 요번에 좀 욕을 조금 먹게 생겼어요, 지금. 만약에 미리 알고도 이걸 숨겨왔다면 이건 진짜 법적이나 윤리적으로도 용서 못할 일이겠죠. 왜냐하면 뭐 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몰랐어, 진짜. 몰랐다면 또 뭐 무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또. 어떻게 그걸 모르냐? 뭐 이러면서. 그것도 모르고 지금 팔겠다고 내놓은 거냐? 이러고. 그리고 이게 그 산업은행이 예전에 그 대우건설을 출자 전환하고 유상증자 참여하면서 3조가 넘는 3조 몇 천억이었더라 그때. 하여튼 3조 뭐 몇 천억을 쏟아부은 거예요. 근데 호방건설이 만약에 최종적으로 그 인수까지 갔다면 1조 한 5천억, 6천억 얘기 나왔잖아요. 매각 가격이. 그럼 자기가 투입한 자금의 절반도 못 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헐값, 똥값에 또 팔아먹었다 이래갖고 또 욕먹게 생겼을 거예요. 예. 하여튼 뭐 산업은행은 참 이래저래 좀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국책은행인데 말이죠. 예.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강하게 의문이 들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대우건설의 그 재무 상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일단 그 작년 4분기 실적을 보면은요. 4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이 9,146억이고요. 영업 적자가 1,432억에 달합니다. 예, 여기에다 그 당기 순손실은 1,474억을 기록했어요. 뭐 어닝 쇼크라고 할 수 있겠죠. 흔히 하는 말로. 예. 이게 문제가 이제 해외 사업 실적인데요. 그 연말까지 해외 사업 손실이 4,225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예. 그 해외 사업 실태를 보면은요. 카타르, 중동이죠. 카타르, 오만, 인도, 나이지리아, 베트남 등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인데 아까 얘기했던 거 모로코의 그 사피 발전소에서만 지난해 3분기까지 230억의 손실이 발생을 했어요. 예. 근데 여기서 끝이면 괜찮은데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해외 사업 부문 손실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요, 이 대우건설 입장에서 보자면 제가 산업은행한테는 좀 되게 미안한 얘기인데 하루빨리 새 주인을 찾아야 될 거야 아마. 건설을 좀 잘 알 수 있는, 잘 아는 그런 하루빨리 새 주인을 만나야지 이대로는 힘듭니다. 제가 보기에. 산업은행의 주인인 이런 상태에서는요. 대우건설의 실적 그리고 이 대우건설의 주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는 또 여기서 뭐 그 대우조선 해양이 또 떠올라요. 디졸브 되네요. 대우조선 해양. 이 대우조선 해양도 참 골칫거리죠. 예. 근데 참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약 5조 원에 달하는 그 분식 회계가 있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 나왔죠. 예. 하여튼 그래서 뭐 벌써부터 이렇게 너무 부정적으로 너무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보면 저는 이게 자꾸 대우조선 해양 그 사태가 떠올라요. 예.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이런 대우건설을 만약에 호방건설이 인수한다면 예,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 이렇게 또 생각하지도 못한 이런 손실이 나왔는데 아마 감당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비교적 튼실한 호방건설의 그 재무 구조를 갉아먹을 거에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이른바 승자의 저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호방건설이 이렇게 발을 뺨에 따라서 대우건설의 새 주인 찾기는 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죠.
예, 언제쯤 찾을 수 있을까요? 새 주인을. 그래서 그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한시름 돕는가 싶었더니 다시 또 부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예? 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근데 지금 대우건설이 이렇게 사람으로 치자면 지금 이렇게 돼버린, 사람으로 치자면 거의 뭐 혼수 상태가 되다시피 했는데, 예? 이거 누가 인수하려고 할까요, 과연? 응?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새 주인 찾기는 당분간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다. 예. 이거 누가 이거 살려고 하겠습니까, 이거? 그렇고요, 일단. 호반건설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제가 아까 보기에는 참 이게 좀 이 속을 잘 챙기고 좀, 머리를 잘 쓰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예, 좀 더 얘기를 해보면, 근데 호반건설이 지금 좀 때 아닌 비난을 좀 받고 있어요. 예, 비난을 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 대우건설 인수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요. 뭐냐 하면, 제가 앞서 방송에서도 말을 했지만 그동안 그 호반건설의 사업은 비교적 안정적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안정적이다. 그래서 그 비결이 뭘까, 과연? 그 비결은요, 타 건설사들하고 달리 제가 얘기했잖아요, 방송에서. 주로 그 공공 택지를 분양받아갖고 사업을 하는 건데, 요런 얘기는 안 했었죠?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 공공 택지라는 게요, 그 일반 택지하고 좀 다릅니다. 달라갖고, 가장 큰 특징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비교적 굉장히 좀 싼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공공택지는 주로 어떻게 조성이 되냐면 군부대가 뭐 이전을 했다거나 군부대가 옮겨갔어 다른 데로, 아니면 뭐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던 땅인데 이걸 해제했네. 주로 그런 땅이에요. 그런 택지. 그런 게 조성이 돼요. 공공택지는. 그래서 주로 LH공사 아시죠? LH공사 등을 통해서 정부가 분양을 합니다. 예. 근데 이 택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일반 시가보다 좀 비교적 저렴한 싼 가격에 분양이 돼요. 이 땅이. 응? 그리고 이 분양된 공공택지는요,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는 왜 이렇게 싸게 넘기냐. 이유는 정부가요, 이 땅을 건설사들한테 싸게 넘기는 대신에 그런 건설사도 땅을 싸게 샀으니까 비용 많이 절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분양을 할 때도 좀 싼 가격에 분양을 해라. 그런 의도예요. 그래서 주택을 저렴하게 싼 가격으로 공급을 해갖고 주거 안정을 꾀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죠? 예. 근데 호반건설이 왜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욕을 좀 먹고 있냐? 그 이유는요. 근데 호반건설이 이렇게 저렴하게 분양받은 요 공공 택지를요, 요걸 이용해갖고 바로 분양을 하지 않고요. 분양을 안 하고 3년 내지 4년간 임대를 해요. 먼저 임대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추후에 분양하는 정책을 뭐 정책이란 말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사업 방식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을 먹어요. 응? 아니 이게 왜 어떻길래 왜 욕을 먹어? 이게요, 임대를 하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안 받습니다. 예, 분양가 상한제 그런 거 신경도 안 써. 임대하면. 그죠? 그 말은 뭘 의미해요? 그럼 비싸게 분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극대화되겠죠. 공공택지를 싸게 사가지고 싸게 분양을 받아갖고 임대를 통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받으니까 비싸게 분양하면은 차익이 엄청 발생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호반건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바로 분양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약 50% 정도 수익을 더 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그럼 임대를 하면 임대 보증금을 받잖아요. 그 임대 보증금도 좀 비싸게 책정을 했다는 거예요. 호반건설이. 그래서 지금 조금 좀 언짢아하시는 분들이 좀 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반건설을. 그리고 뭐
임대보증금뿐만이 아니라요. 월세도 그렇고 임대보증금도 마찬가지인데 매년 한 최대 5%씩 인상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호방건설로서는 이득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요. 101제곱미터 같은 경우에요. 임대보증금이 약 6억 2천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에 월세가 25만 원이거든요. 근데 2016년도에 호방건설이 공공택지 그 분양받았다고 했잖아요. LH로부터. 그때 그 땅을 구입할 때 들어간 그 가격이 있을 거 아니야. 분양받으려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 돈하고 그럼 또 이걸 지으려면 건축비가 들어가잖아요. 건축 비용이. 그거를 다 고려했을 때 공급 원가를 따져보면 3.3제곱미터당 1640만 원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 호방건설로서는 보증금만으로도 이미 땅 살 때 들어간 돈하고요. 건축비 등을 뽑고도 남는 수준이다. 그럼 월세는 그냥 다 먹는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우리 그냥 뿔난 화가 그냥 이 전문용어로 이빠이 난 그 실수요자분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이제 이러한 호방건설의 임대 분양을 제발 좀 못하게 막아달라고 국민 천원이 아니고요. 청원. 국민 청원까지 넣어놓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예, 그래서 호방건설이 그래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막 그렇게 막 욕하고 뭐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뭐 근데 제가 실수요자 입장이라도 열은 받을 것 같아요. 예, 아니 이것들이 그러면서 근데 이게 참 이것도 뭐냐면 또 호방건설만 탓할 수가 없는 게요. 그래서 이 호방건설이 바로 분양 안 하고 이렇게 임대 후 분양 이렇게 하는 거를 자기가 하고 싶다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할 수가 없어요. 지자체에서 허락을 해줘야지 하죠. 그래서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신청했더니 그걸 또 경기도 하남시에서 그래 그렇게 해 그럼 하고 받아줬대요. 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뭐 그 지자체 나름대로 또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걸 받아줬겠지만 뭐 하여튼 좀 제가 보기에도 좀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열받을 만하네요. 예, 열받을 만하고. 그래서 하여튼, 예, 뭐 주저리 좀 떠들어 봤는데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그냥 주인을 못 찾고 있는 지금 대우건설 보면은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청원을 넣은 실수요자분들도, 좀 안타깝습니다. 오죽 속상하면 그러셨겠어요. 예, 좀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걱정은 걱정이네요. 예, 대우건설 지금 보니까는 주가도 지금 많이 빠졌던데 그 빅베스한 거하고 이번에 뭐 호방건설이 인수 안 하겠다고 발빼갖고 그거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8% 넘게 빠졌더라고요. 예. 안타깝습니다. 이게 빨리 주인을 찾아야 될 텐데 근데 당분간 찾기 힘들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매일경제신문 털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